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자율주행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이후로 상당히 좀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세가 거진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14,200원까지 나왔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6,700원, 그리고 모트렉스는 8,740원까지 이 금액이 분출을 좀 했고, 이후에 이제 시장이 좀 빠지면서 많이 밀렸죠. 그런데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부각돼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끌어올린 재료는 아마도 테슬라의 지난번 배터리 데이 때 나온 멘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한 달 내로 이제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선보이겠다라고 했었고, 정확하게 이제 날짜가 제시가 됐습니다. 13일 날에. 그때 10월 20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출시하겠다라고 현재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 완전 자율주행 버전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그 제공자가 FSD는 Full Self Driving을 갖다가 FSD라고 표현하나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신중한 운전자, 이렇게 소수의 소유주한테만 제공이 된다라고 공지가 됐고요. 이제 뭐 누구한테 제공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슈가 20일 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던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움직일지가 굉장히 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는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순환매를 하면서,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한 2, 3주에 걸쳐서 순환매를 하면서 처음에는 모트렉스, 그 다음에 라닉스, 막판에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시세를 좀 줬습니다. 물론 연일 주가가 빠지면서 그런 그 시장의 거래소와 코스닥 주가 하락과 발맞춰서 같이 더불어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음봉을 내리 깔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할 때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언제 과연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느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선행지표로 미국 지수가 언제쯤 제대로 반등을 하느냐, 이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전일에 나스닥은 0.36% 하락을 했고요. 전일이라고 하면 이제 토요일 새벽입니다. 다우는 0.39% 상승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시장이 각각 거래소는 0.83, 코스닥은 1.26 하락한 데 반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가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하는 뭐 개인이라든지 뭐 외인과 기관의 의중은 알 수 없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상승하지 않겠느냐 라는 개인의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눌러준 상태에서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고 어느 정도 뭐 가격 조정 혹은 눌림목이 나왔던 상태라면 어느 정도 지점에서 조금 매수를 하면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먼저 라닉스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거래가 터진 양봉, 저는 그거를 가장 어떤 차트를 살펴볼 때 특히 일봉상으로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보시면 거래가 터진 양봉은 이제 한 두세 차례에 걸쳐 있었어요. 라닉스는 뭐 기존에 이제 쭉 늘려보면 한 10,000원 정도 라인이 지속적인 저항 라인이 됐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거를 강하게 양봉을 세우면서 돌파하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스탠다드 캔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상승 시도했다가 지금 밀렸죠. 근데 이 밀릴 때 거래량이 좀 죽어 있고, 그리고 빠지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때 상승한 이 종가를 보면 종가가 1650원이거든요. 거진 그 종가까지 지금 뺐습니다. 사실은 조정을 받으면서 충분히 종가까지 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살짝 눌리더라도 한 10,000원 언저리에서는 10,000원대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를 가지고 반등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반등의 폭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10,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을 마치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든 아니면 여기서 계속적 반등이 나오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토요일은 오늘이 17일, 18일이 일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19, 20, 그러니까 거진 월요일에 화요일에는 양일간에 어느 정도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보시면 매동 자체도 수량으로 보면 시장이 빠진 한 4, 5일에 보면 외인들이 좀 순매수를 많이 해줬습니다. 이건 수량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크진 않아요. 뭐 7억 정도, 11억 정도 이렇게 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뭐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벼운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측면에서의 순매수보다는 수량으로 봤을 때 꽤 순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인이 그런 부분을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기타 법인도 들어왔다는 부분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0.9% 상승이니까 큰 이슈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은 잔고가 지금 5% 정도 됩니다. 사실은 신용이 거의 9%까지 올랐다가 강한 상승을 하면서 신용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신용 잔고도 5%대니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가냐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시장에서 과연 수급이 쏠리는지 보고 그 다음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줘놓고 쭉 뺐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시장의 코스닥이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양시장 모두 빠졌기 때문에 그런 하락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단일 종목에 대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뭐냐, 얘가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양봉을 세워놓고 5,000원을 돌파했던 이 캔들의 상단을 지금 지켜주면서 종가를 마감을 했죠. 물론 밀었다가 다시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5,300원 정도를 지켜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과연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면 언제 들어가서 매수를 할 것이냐, 뭐 금요일 시장에 저점에서 잡은 분들은 어느 정도 분할 매수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월요일 시장이 밀린다면 그때가 분할 매수로 좀 매수를 시작할 부분이 아니겠냐. 왜냐면 20일 날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전에는 분명히 시세를 분출하거나 뭐 당일에는 좀 빠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요일에 샀으면 좋고, 그게 아니면 월요일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어떤 이슈가 나올지 기대를 가지고 조금은 들어가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갑작스럽게 막 강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외에서 세 종목 다 큰 이슈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빠졌었고요. 그래서 막 월요일날 막 강하게 상승해서 이게 이슈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되, 다만 5,300원 정도에서 이 5,000원 사이에서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서 중국의 뭐 기술 수출 관련해 가지고 금요일 시간 외 단일가에는 좀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영상으로도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기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조금은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매동을 보면 외인들이 좀 나갔네요. 오히려 라닉스는 들어온 데 반해서, 그죠?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상대적으로는 모트렉스랑 라닉스보다는 조금 뒤에 밀려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돼요. 순환매하면서 좀 강하게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순위는 아니다는 느낌은 듭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용 잔고를 보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신용이 9%까지 올라갔네요. 굉장히 많이 붙어있네요. 오히려 조금 신용에 있어서 리스크한 부분은 라닉스보다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이제 정석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캔들 하나 세우면서 상승하고 지켜주고 갭 띄우고 갭 띄운 상태에서 많이 밀리지 않고
상승해주고 지켜주고 상승하고 밀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건 똑같습니다. 밀릴 때 거래량 죽었죠. 그리고 이 밀림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라기보다는 향후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면서 밀린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6,000원대 진입, 그러니까 뭐 6,900원이건 800원 이 정도 라인 진입하면 그때는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부터는 월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고, 이제부터는 최소 6,000원, 8,900원 정도 라인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움직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좀 들어왔죠. 금액상으로 10억 정도. 큰 이슈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반짝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4일 정도 연속으로 빠졌으면 이제는 조금 라인을 지켜주면서 한 6,800원에서 뭐 7,200원 요 사이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가격 조정이었다면 기간 조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워낙 종목들이 아시겠지만 강하게 좀 상승한 상태라서 조정을 일부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은 향후 테슬라에 대한 발표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시장이 좀 상승할 때 그 상승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수와 연동해서 커플링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상승하는지 안 상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앞선 선행 지표로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본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향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20일 날 이슈에 대해서 월요일이라든지 주말간에 어떤 좋은 재료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 종목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되어진 자율주행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같이 좀 발맞춰 가지고 자율주행이 우리 시장 그리고 국내 자율주행 시장에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치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상당히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한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의 움직임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언급을 하는지 지켜보신다면 재밌는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관련되어진 영상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